네, 안녕하십니까. 엑스메디 닥터 H입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 아름다움을 위한 기본의학 강의라고 우리가 그런 명칭을 붙였는데요. 사실은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뷰티메디. 그래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유지하는데 물론 제가 이 제품 써라, 이걸 해라, 이렇게 하면 예뻐진다, 이런 걸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즘같이 이런 미용이나 이런 뷰티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대부분의 어떤 우리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질과 관련된. 그래서 그러한 이제 뷰티를 신경 쓰는 분들이 그러니까 뷰티를 유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시술이나 수술이나 어떤 제품을 쓴다던가 어떤 아니면 건강과 관련된 미용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의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부작용, 합병증 이런 거, 그리고 어떤 게 좀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게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이제 뷰티메디라는 그런 단어를 썼고요. 그래서 쭉쭉쭉쭉 이제 같이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신경을 쓰거든요. 네, 일단은 첫 시간 출산 후 가슴 처짐이라는 주제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사실 여성분들이 내가 출산 후에 그런 여성으로서의 어떤 매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뒤에서 다 얘기할 텐데, 특히 출산 후에 모유 수유와 관련된 그런 가슴 처짐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미용적인 측면에서 수술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호르몬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좀 생각을 해봐서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좀 알기 쉽게 밝혀내고 그로부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게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플레잉 시간이고요. 그래서 모유 수유와 가슴 처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슴을 옆에서 뒀을 때 사진이에요. 이렇게 가슴을 옆에서 뒀을 때 사진이고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그런 유두고, 이게 가슴 근육, 그리고 요 노란색들 보이는 것들이 지방 조직들이고, 이 빨간색들 있잖아요. 이 녀석들. 이 녀석들이 이제 우유를 만드는 유선 조직, 우유를 만드는 기관. 그 우유를 만들면 얘들이 이렇게 타고 가겠죠. 이렇게 쭉쭉쭉 모여서 이제 아이가 이제 먹는 건데. 자, 그리고 요 하늘색 있죠. 하늘색. 이거 보여요? 이거 하늘색? 이게 바로 지금 가장 얘기하고 싶은 쿠퍼인데, 그냥 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끈. 매달려 있는 끈. 대롱대롱 매달려서 지지해 주는 거. 어떤 가슴의 모양이 있을 때 얘를 딱 지지할 수 있는 그거. 이게 핵심이에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흔 가슴 조직들은, 유방 조직들은 지방세포, 그리고 유선 조직들, 그러니까 우유 만드는 거, 지방 이렇게 막 있는데, 그 녀석들이 이렇게 처지 쭉 늘어지지 않고 딱 잡아주는 그런 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쿠페 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가슴 처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분들 막 운동하잖아요. 운동할 때 가슴이 계속 덜렁덜렁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돼? 이 선들이 되게 얇아요. 매달려 있는 선들이 전기 쪼가서 그냥 뚝뚝 끊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브라 이런 거 착용을 하잖아요. 그쵸? 그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도 자, 수유 준비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가슴 조직들, 유선 조직들은 커진단 말이에요. 얘들이 막 많아진단 말이야. 그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얘네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리로 넘어와서 커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쿠퍼 인대의 수도 늘어나겠죠.
근데 뭐 교과서적으로는 비슷한 비율로 막 늘어난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늘어날 때 좀 이게 속도가 못 받쳐주면 매달려 있는데 무게는 크니까 좀 밑으로 처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막 이제 애기한테 수유를 하려고 막 얘네들이 늘어나다가 출산과 함께 호르몬들이 이제 뚝 떨어져요. 이 개념은 뒤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출산과 함께 호르몬이 뚝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흔히 얘기하는 산욕기, 임신과 출산 후에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되게 막 복잡한 것 같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유선 조직계에 또 막 부풀어 올랐던 게 좀 감소를 하고, 자, 쿠퍼 인대나 막 이런 것들이 막 했는데 막 늘어나 있고 막 이런데 양이 감소하면 얘들이 좀 쭈글쭈글 처지는 느낌, 그런 느낌 들어요? 응? 얘들이 있는데 막 무게가 이렇게 해서 막 빵빵히 있다가 무게들이 줄어니까 얘들 자체도 흐물흐물해지겠죠. 그런 영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얘네가 무게를 막 지치고 있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자체의 쿠퍼인대 손상, 이 두 가지의 어떤 영향들이 때문에 가슴이 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여기까지 내용들 중에 모유 수유하고 아이가 어머니 젖을 빠는 이 모유 수유와 관련된 것들이 뭐 크게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크게 있지는 않죠. 무슨 말이냐면 크게 관련은 없어요. 뭐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외국의 유명한 연구 결과들이나 연구 결과들 뭐 연구를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살펴보면은 사실 크게 지장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모유 수유라는 것 자체가 이 유선 조직들이 우유를 만든 기관들이 커졌다가 아이가 빨면 쪼그라들다 다시 또 커졌다, 이런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 영향 때문에 뭐 미세하게 쿠퍼인대 손상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크게 지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다만 우리 뭐 그건 이제 서양에서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고, 우리 동양에서는 또는 우리 서양과 선생님들이 얘기한 그런 경험적인 거에서는 이 녀석들이 이런 이제 유선 조직이나 지방의 어떤 분포, 외국과 가는 다른 분포의 문제 때문에 뭐 경험상으로는 모유수유라면 좀 가슴이 처지는 경향이 더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대규모로 이루어진 어떤 정교화된 그런 이론 자체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했죠?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아직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용을 위해서 모유 수유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할 필요 없다, 옳지 않다. 이거에 비해서 설사 조금 영향이 있더라도 이거에 비해서 아이가 얻는 그런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요. 보다 모유 수유를 그런 미용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보다 옳지 않다. 이렇게 일단 하나 딱 정립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절한 관리. 미용적인 문제에서는 적절한 관리.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가슴 크기가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속옷을 착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외에도 뭐 운동과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스트레칭이나,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호르몬이 어떻게 변화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딱 잡아 나갈게요. 제가 계속 헬스케어 강의부터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지만,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체계를 가지고 얘네들을 딱딱딱 잡을 수 있어야지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당황하지 않고 거짓된 정보나 과장된 광고는 거기 막 현혹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